자,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집 뉴스. 계속해서 계약갱신 요구권, 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주요 질문들,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들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임대료 5% 상한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, 이번 시간에는 임대료 5% 상한, 이게 언제나 적용되는 것인지, 어떤 때 적용되는 것인지, 이런 부분들,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임대료 상한 제한 연 5%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죠. 이 부분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혹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임대차 같은 경우는 갱신될 경우 그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, 법에서. 다만 그 차임과 보증금, 그러니까 전세든 월세든 이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이 가능합니다. 예. 임대차 자체는 갱신이 가능하지만 어떤 사정에 따라서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협의에 따라서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이 가능한데요. 그 범위를 제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면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. 그러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떤 분명한 사정,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대표적인 예가 뭐 세금 부담 혹은 공과금 부담,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, 뭐 지금 코로나 관련된 것도 이거의 한 예로 들 수 있겠죠. 다만 감액의 청구에 대해서는 뭐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만 증액 청구 같은 경우는 그 계약이 있은 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계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나서 뭔가 사정이 변했어요. 경제 사정이 변하거나 혹은 세금 부담이 커졌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그런 사정이 지금 발생했어도 그 계약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그때 1년이 지난 후에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감액 청구는 그런 제한 없이 내가 계약을 3개월 전에 맺었는데 입증 가능한 어떤 그런 분명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감액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. 물론 그건 청구일 뿐이고 그것은 이제 당사자 간의 협의가 분명히 필요하겠죠. 이렇게 증액 청구는 기간의 제한도 있고요. 또 이제 액수의 제한도 있는데요.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,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%가 되겠죠. 5%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월세가 100만 원이었으면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105만 원까지만 가능하지 뭐 120만 원, 150만 원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이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%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5%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. 네. 당사자들이 합의만 된다면 뭐 10%를 올려도 되고 20%를 올려도 됩니다. 그런데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으면 당연히 임대인이 약간 갑의 위치에서 뭐 10% 인상을 요구했을 때 임차인이 그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바로 그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그 권리를 임차인한테 부여한 것이고요. 이렇게 임대인이 10%, 뭐 20% 이렇게 그 인상을 요구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러면 어, 5%까지만 가능하고요. 만약에 내가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뭐 고집이
세고 뭐 도저히 안 받아들여서 결국 계약서를 20% 인상으로 썼다. 뭐 사인까지 하고 도장까지 찍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. 효력이 없어서 월세를 그냥 나는 뭐 5% 올린 금액까지만 주면 문제가 없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아까 120만 원을 다 안 줬다고 해서 이게 연체가 돼서 해지 사유가 된다든지 임차인한테 귀책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아까 그 10%, 20% 올린 그 계약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행사됐다는 전제하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, 네,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그냥 지불을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명도를 할 때 내가 그 짐을 뺄 때 너 초과 수령하지 않았냐 반환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임대인은 할 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그리고 임차인은 아까 합의하에 뭐 5% 초과 인상이 있었을 경우 합의해서 뭐 이번에는 20%를 올렸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아직 계약갱신 요건을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. 자, 임대료 5% 상한 제한 어떤 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5%를 초과한 그런 그 인상을 계약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고요.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또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